자, 16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R, E, B, T. 합리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치료의 그 진행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 B, C, 그리고 D, E라는 요 모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가장 먼저 선행 사건이죠. 선행 사건. 요것이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겠죠. 비합리적인 신념. 두 번째 2번이 되겠고요. 이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C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니은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상담자 또는 치료자가 논박을 하게 되겠죠. 논박이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논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당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잘못되었다. 그럼 그것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것이 5번째. 이러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때는 논현동파 융실이라는 논리성, 현실성, 파급효과, 융통성, 실용성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원칙으로 논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박에 따라서 정서적이고 아주 좋은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6번째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기억, 이 첫 번째. 그 다음 디귿, 기억 나오고 디귿 나오고요.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니은 나오고요. 리을 나오고요. 미음, 비읍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요 모형을 떠올리셔서 정리를 하시면 요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죠. 다음은 상담자의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자질이다. 여러분들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또 인간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떤 자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 그것을 찾는 거죠. 1번, 상담자는 상담의 효율적인 진행 방법, 그리고 절차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맞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내담자를 존중하며 필요합니다.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죠. 맞고요. 내담자의 문제에 따라 한 가지 기법을 전문적으로 활용한다. 한 가지 아니죠. 왜냐하면 내담자의 문제가 다양하다는 거죠. 내담자의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담자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치료적인 도구로서의 인간적인 자질은 전문적인 자질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자질도 사실은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 상담자의 성숙도와 역량이 부족하면 상담하는데 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그리고 슈퍼비전, 그리고 나름대로의 훈련, 좋은 기법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관련되는 건데 절충적인 상담이다라는 거죠. 개인 상담 이론에서는 사실 이 절충적인 상담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청소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최근의 경향은 한 가지 상담 기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을 함께 접목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절충적인 상담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충적인 상담에서 활용하는 상담 전략에서 이 보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어떤 전략이냐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전략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박스. 절충적인 상담자는 내담자가 대안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대안 나왔네요. 대안. 돕거나. 두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대안 목록들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브레인스토밍 뭐죠? 여러분들 점점 찾아나가는 거죠. 자기 관리를 위한 내적인 대안 방법, 그리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절차 등과 같은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관리 전략이다. 이것은 사례 전략이다. 이것은 아이디어 생성 전략이다. 이것은 통찰 전략이다. 자, 그 다음 5번째 관계 형성 전략이다. 여러분 많은 대안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한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한 내적 대안 방법들,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절차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어 생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전략에서는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내담자에 의해서 또는 상담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또 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이디어 생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박스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전략인가 라는 문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니까요. 절충적 상담의 이러한 상담 전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상담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하는 거죠. 외부에서부터 점점 내부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것으로 그 깊이의 정도가 낮은 것이죠. 낮은 것.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가장 낮은 것, 가장 얇은 수준, 낮은 수준의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반영 기법이 되겠습니다. 반영. 반영 기법은 무엇이죠? 일단은 되돌려주는 것이죠. 내담자에게. 그런데 그 내담자의 무엇에, 내담자의 감정에 반영을 해줌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올라가면 두 번째는 명료화가 되겠습니다.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애매모호한 것을 내담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명확하게 내담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명료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자신도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담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직면이죠. 직면은 모순이라든지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거죠. 불일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이것이 내가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해석이죠. 해석은 그 의미까지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영,
다음 명효화, 직면, 그리고 해석이 가장 깊이 있는 내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통찰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깊이의 정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찾아가면 반영, 명효화, 직면, 해석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깔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고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이런 문제도 좋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